그래서 빚을 내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박함이 생긴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를 10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전업투자자로 이제 살고 있는 효라클이라고 합니다. 회사 들어가서 이제 초반에는 그게 이제 2009년도였는데요. 이제 현대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된 차들을 이제 해외 여러 곳으로 운송을 하는 이제 스케줄을 담당을 해서 이제 물류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 담당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부서의 사람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될 일이 생겼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장, 울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이제 공장에 계신 근로자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실어 나르기 위해서 운송을 담당해주는 CJ 대한통운이라든지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해상 운송을 담당을 해주는 유코카 캐리어스라든지 현대 글로비스 이제 여러 협력사들하고 같이 이제 최적의 물류를 하기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어느 날 IT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번 물류를 조금 효율화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전까지 IT 쪽에 전혀 관련이 없다가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그 실무자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출이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실무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 재미를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실무는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또 이제 지원 부서긴 하지만은 각 현장 일선의 업무를 조금 더 이제 효율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IT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제 개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쪽으로 아예 옮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퇴사하기 전에 그 후반부에는 이제 그런 이제 실무에서 벗어나서 그런 IT 시스템 쪽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마침 자율주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어요. 회사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관계자들 불러다가 이제 설명도 많이 듣고 해서 굉장히 이제 퇴사하기 전에 그쪽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회사를 다녀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죠. 각종 이제 회의가 있고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상당히 방해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이제 잘할 수 있냐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 앞서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마음가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회사 일이 우선이고 그 회사 일을 처리하고 이제 남는 시간 이런 거에 이제 주식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순서를 조금 이제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우선이다. 내가 중요한 매매가 있으면은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는 나중에 그거에 뒤에 하는 거다라고 일단 인식을 바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되는 회의라든지 보고라는 게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가짐 자체를 일단 주식을 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뭐 10시에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와중에서도 놓치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무엇보다도 주식 매매를 일단 내가 굉장히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회사 업무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일단 마음가짐은 그렇게 했어도 환경이 주변에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이런 걸로 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운이 좋으신 분들은
주변에 굉장히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너 아직도 주식 안 하니? 당연히 주식을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환경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식이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 한다 그러면 야 그거 뭘 주식하냐 위험하다 돈이나 안 까먹으면 다행이다 하면서 말린다든지 냉소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놀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하고 최대한 좀 멀리한다. 이런 게 이제 환경적인 그런 부분 세팅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환경적인 거에서 일단 돈이 절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을 잘하겠다라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 그 다음 주변 환경 중요하지만 절박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절박함을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빚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박함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면은 소비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 그냥 돈 아끼지 말고 그냥 사버리면 또 이제 돈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값 많이 쓰다가 주식 투자 이제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늘리든지 빚을 지든지 해서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인이 이제 의지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충격요법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도록 몰아붙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회의하다가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보고하다가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회의를 하러 들어가면은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거를 크게 당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회사 다니면서 주식하는 게 쉽지 않네. 너무 어렵다. 이건 안 되겠다. 내 어떤 환경에서는 이거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돈이 절박하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을 잘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당연히 돈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돈이 좀 절박한 상황이 된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소비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 소득 월급에 대한 게 좀 컸어요. 저는 이제 2009년에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이제 회사가 잘 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도요타라든지 혼다나 이런 일본 메이커들이 이제 차를 잘 못 만들게 되니까 현대차로 막 주문이 폭주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물류 담당이었으니까 빨리빨리 차를 보내야 되는데 서로 전화가 와가지고는 자기네 지역에 먼저 보내달라고 자기네 거 지금 공장에서 방금 나온 거 봤으니까 빨리 자기네 거 먼저 해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다들 하나같이 급하다고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제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굉장히 연봉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가파르게 막 연봉이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뭐 대졸, 초임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굉장히 이제 거의 이제 탑급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인가 그때부터 굉장히 성장 속도가 많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차가 너무 급하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리게 되고 재고를 조금 이렇게 쌓아둘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의 성과급 연봉도 좀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연봉이 내려가 버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이제 주식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이게 연봉이 내려가면서 이게 진짜 지금 내 어떤 소비 수준을 유지를 하려면은 내가 더 버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이 더 벌려면은 뭐 퇴근을 하고 뭔가 한다든지 주말에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주말에는 저도 놀고 싶고 막 이러니까 업무 중에 할 수 있는 게 또 주식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식에 좀 많이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주식 우선이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더 일한다고 뭐 월급이 더 나오는 게 아니니까
월급이 내려가면은 내가 그걸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의 20대 직원들이 400명이 퇴사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현대차가 연봉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젊은 세대인 사원 대리급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이런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퇴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주식을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게 이게 사실은 저는 처음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을 잘하게 되니까 업무가 편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류 업무를 하니까 여러 이제 협력사 그리고 공장 아저씨들하고 이제 많이 통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배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배 스케줄이 바뀐다. 그러면은 공장 그 물류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A 배가 미뤄지고 B 배가 먼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 부두에 그걸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A 배에 실으려고 했던 차를 다 뒤로 빼고 이렇게 B 배에 실어야 되는 걸 이렇게 앞으로 하고 이제 이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일이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화를 내고 협조를 잘 안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알려드립니다. 요거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사요. 산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렇게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거 혹시 사셨어요? 그러면은 엄청 이제 친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리 뭐 해줄까? 이러면서 왜 전화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차 이거 어디로 갔는지 찾아주세요. 그러고 알았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일이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분들에게 좀 더 좋은 종목을 더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막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협력사 말할 것도 없죠. 그래갖고 종목 드리면서 이제 좀 일을 굉장히 좀 수월하게 했던 그런 건데 공장 아저씨들이 굉장히 거기서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30년 길게는 40년씩 옛날부터 같은 곳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너무 빠삭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친해지면 너무 편하고 그분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가지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써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 돈도 벌고 또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주식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장 아저씨들하고도 종목 나누고 이러면서 굉장히 저는 조금 제가 이제 주식을 한다는 거를 굳이 숨기는 편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 그리고 저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거 알려주는 게 어차피 내가 내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가지고 알아온 건데 그거 좀 공유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약간 저는 이런 거라 가지고 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요즘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따랐겠죠 저를. 그러면서 어느새 소문이 좀 나가지고 저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 스터디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회사를 다니면서 하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 다 관심 분야가 다른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놓치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봐주기도 하고 굉장히 좀 제가 이제 바쁘거나 일이 바쁘거나 할 때 대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갖고 제 주식 이제 실력을 늘리는 데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한 가지 안 좋았던 점이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그 주식 스터디에 끼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굉장히 좀 이제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걸 고려를 왜냐면 제가 지금 당장 내 옆에 사람들 당장 닥친 그런 어떤 증시 이슈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막 신경 쓰느라고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건 좀 아닌
아닙니다 해가지고 제가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